최초 네팔을 이야기하는 방송 여기 네팔로 모여라 여기네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네팔을 살아가는 한국 여자 여기네모 DJ 서버나입니다. 이 방송은 알아두면 쓸데있는 얇고 넓게 네팔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네팔 방송입니다. 오늘은 정말로 네팔을 만나볼 준비를 도와줄 네팔 여행 이야기 마지막 편인데요. 여러분 여기네모와 함께 네팔을 만나볼 준비 되셨나요? 오늘 첫 음악으로 시작합니다. माया साथैमा उडायो रे झरी मर्यो सिसैको गोलीले झरी मर्यो सिसैको गोलीले माया बस्यो त्यो मिठो बोलीले माया साथैमा उडायो रे उडायो रे आइतबारे मेलैमा गएको कान्छीसँग भेट भएको माइकोलाको तिरैमा बसी नछुटिने कसम खाएको आइतबारे मेलैमा गएको कान्छीसँग भेट भएको माइकोलाको तिरैमा बसी नछुटिने कसम खाएको नछुटिने कसम खाएको नछुटिने कसम खाएको बस सुन्दरी ठण्डी महिना जाडो छ हे रातुनी गाला चौरी परेछ हेर सुन्दरी लगन तिम्रो आएको छ ए त्यो मन साँच्चै आँटे जस्तो छ कालको माछा कोही गन्न सक्दैन कालको माछा कोही गन्न सक्दैन साथै सानो मायामा हुँदैन माया साथैमा उडायो रेलैले उडायो रेलैले उडायो रेलैले 네팔의 전통 가요인 네세가 총에 맞아 죽었어요. 쩌리머료 시사이코 골리레를 네스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네팔에서 이 곡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첫 방송을 시작으로 네팔 여행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한 세 번째 방송을 시작하는데요.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돈, 언어, 장비, 음식? 네, 다 중요하고 또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여행이 가장 여행다우려면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내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문화가 그들에게 낯설 수 있다는 생각,
나의 문화가 모든 나라의 문화는 아니라는 생각, 그 마음이 있어야 그들을 존중할 수 있고 또 존중받으면서 잊지 못할 추억과 새로운 우정을 쌓아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네팔어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인사하고 그 반가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가 있죠. 만나서 반가워요. 네팔어는 어떻게 말할까요? 만나서 반가워요. 베테러 쿠실라교, 베테러 쿠실라교 라고 합니다. 쿠시는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만약 쿠실라교 한다면 행복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만나면 행복해요 라는 뜻인데 사실 만나서 반가워요 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베테러 쿠실라교. 자, 현지인의 음성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भेटेर खुसी लाग्यो. भेटेर खुसी लाग्यो. भेटेर खुसी लाग्यो. 베테러 쿠실라교. 여기네 뭐 청취자 여러분들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네팔 분들 보실 때 만나서 반가워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음성 제공해주시는 수몬 타파 씨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 던야밭. 음악 한 곡 더 듣고 게스트와 만나보겠습니다. भित्तामा मेरो ब्ल्याक एन्ड व्हाइट फोटो तिमी टाँसन मेरो कोही नहाँस्ने चुटकिलामा तिमी मुर्छा परि हाँसन गाउन आउँदैन मलाई तैनी तिमी छमछमी नाचन त्यति पाटली त छैनौ हल्का बोसो लाग्या कम्मर भैनी भाँचन म परेपछि तिम्रो तिमी पनि हल्का यतातिर हेरिदेऊ न हेरेला गरे होइन मैले तिम्रो सबै कुरा म त मान्दिउला तिम्रो भुपु मायालुले दुःख दिए त्यसलाई घरमै गई हान्दिउला खान्छु मात्र भन तिमी होटलमा लगी चिनी खान्दिउला डोरी भएको ब्लाउज लगाउनु अनि पछि पछि आई डोरी तान्दिउला म परेपछि तिम्रो तिमी पनि हल्का यतातिर हेरिदेऊ न सधैँ नै पछि तिम्रो तिमी पनि हल्का यतातिर हेरिदेऊ न बाउको छोरो म हड्डी तोड्न आउँछ दिल तोड्दिन औला बाधा अर्छन् जिन्दगीमा तर कहिले मुख भने मोड्दिन होला तिमीसँग आफ्नै अतीतका कुरा कहिले सोध्दिन मेरो पली मिलन बिछोडका कथा हामीसँग कहिले जोड्दिन परेपछि तिम्रो तिमी पनि हल्का यतातिर हेरिदेऊ न
नै पछि तिम्रो तिमी पनि हल्का यतातिर हेरिदेऊ न म परेपछि तिम्रो अब त हल्का यतातिर हेरिदेऊ न 네, 여기 내무 2부 시작하겠습니다. 게스트 세롬씨 나와 있는데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마스테 베테라쿠 신라교 서퍼나. 오, 완전히 지금 네팔 사람이 오신 줄 알았어요. 베테로크 신라교 세롬씨. 오늘 아까 틀어준 거 네. 한번 배워봤습니다.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당장 네팔로 떠나도 될 것 같아요.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네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벌써 3회차다 보니까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네, 발음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던나밭. 정말 완벽하게 지금 구사하시는데 자연스럽게 조금만 더 하시면 지금 현지어가 장착이 된 채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배워서 네. 네팔 여행 가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제 2부 또 시작을 해볼 텐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행 이제 어디 가야 할지, 또 네팔 어떤 나라인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을 잡았어요, 세롬 씨가. 네네. 어디 갈지는 대충 정한 것 같고요. 와, 근데 네. 가려면 이제 정말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정보를 얻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네팔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네. 어떻게 가야 하는 건지 네. 아니면 가서 뭐 비자나 아니면 그런 돈에 대한 거는 중요하죠. 어렵더라고요. 네네. 네팔 검색하면 히말라야 사진은 진짜 많이 나오는데 히말라야 트레킹밖에 없어요. 정말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가 좀 쉽지는 않죠, 사실은. 네, 그래서 정보를 얻으려고 이게 어플도 깔아봤는데 네. 별로 없더라고요. 안 열리던데요. 그 네팔에 대한 정보가 그 거기에 정도예요? 네, 정보가 안 올라와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여러분, 그 여행 관련된 어플 하시는 분들 좀 분발하십시오. 지금 이렇게 여행자가 정보를 얻고 싶어 하는데 어플이 안 열린답니다. 일단은 이제 세롬 씨처럼 네팔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좀 정보를 얻고 네팔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가장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네히트라고 검색을 하시면요. 네팔 히말라야 트레킹의 줄임말이거든요. 네. 네히트라는 이제 카페가 있어요. 거기 되게 오래된 카페인데 사실 히말라야 트레킹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기 전에 또는 트레킹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교환하는 곳인데요. 어쨌든 트레킹 하려면 네팔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트레킹 하면서 다른 지역도 관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네팔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들은 그 네이트 카페를 통해서 얻으시는 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외에는 사실 세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네팔 여행에 대한 정보가 잘 구축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어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그래서 가장 또 많이 사용했던 건 좀 개인적으로도 구글 구글 지도. 네. 구글 지도에서 식당을 미리 검색을 한다거나 숙소를 좀 더 찾아본다거나 구글을 좀 잘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네팔 분들이. 네. 그래서 구글을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해서 네이트에 있는 그 검색을 해서 나오는 기본적인 정보하고요. 또 구글 사용했던 정보 그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맛집 잘 나오잖아요. 구글 지도의 맛집. 맞아요. 맛집 그것도 많이 검색해봤습니다. 제가. 맛집 네. 검색해서 맛있는 거 먹어야죠. 거기 이제 별 한번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네. 리뷰도 잘 읽어보시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보를 이렇게 얻으면 혹시 교통편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교통은 일단은 네팔은 내륙 국가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로만 이동이 가능하죠. 네. 기차도 안 되고요. 배도 안 되고 비행기로만 이동 가능한데 일단 직항편이 사실 대땡 항공밖에 없어요. 네.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직항은 우리 그 경과류 항공 있잖아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저 내일 없어지는 거 아니죠? 그래서 거기 한 군데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제 점유를 독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아권인데도 불구하고 가격대가 좀
꽤 돼요. 그래서 보통 성수기 때 조금 이제 티켓팅을 늦게 하시거나 하면 130만 원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라가네요. 그래서 미리 잘 알아보셔야 되고 좀 저렴하게 구매했다 싶으시면 80만 원 후반에서 90만 원대로 구매하면 잘 구매하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직항 말고 경유를 해서 네. 가는 경우는 네. 뭐 많은 건가요, 그러면? 경유에서도 많이 가시죠. 왜냐하면 그 비용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크기도 하고요. 네.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비용을 좀 아끼고 그 돈으로 네팔에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유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경유하는 도착지는 어디인가요? 똑같이 경유지. 카트만 경유지? 네, 경유지요. 그러면 항공사마다 달라요. 아, 네. 가장 많이 이제 가는 경유지가 있지 않나요? 가장 이제 많이 경유를 하는 이유가 이제 가격 때문에 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저렴하게 갈 수 있는 항공사가 중국 항공사예요. 네. 그래서 뭐 동방 남방이 있고 그리고 에어 차이나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네팔하고 좀 가까운 인근 도시 중국에서 이제 경유를 해요. 뭐 쿤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경유를 하게 되는데, 근데 경유했을 때 중국 항공사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뭐 40만 원, 50만 원대에도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잘 뒤지셔가지고. 정말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싸도 한 60만 원대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단점은 경유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중국 항공사는. 네. 그래서 한 15, 6시간도 가기 때문에 보통은 중국에서 경유를 하실 때 이제 짐을 찾아서 호텔에 숙박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가는데 이제 그게 번거로워서 직항을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죠. 맞아요. 그러긴 한 것 같아요. 네. 그 외에는 뭐 캐세이 퍼 땡땡. 근데 사실 아까 중국 항공사 이름 다 말해버렸는데 그러니까요. 괜찮은지 모르겠어. 네. 그리고 이제 태국 그 항공 있죠. 네. 거기도 이제 경유를 해서 가고 그 외에도 이제 경유해서 인도를 경유해서 갈 수도 있고 하는데 보통은 뭐 태국이라든지 뭐 홍콩을 경유해서 가는 캐세이 그 항공이라든지 여기는 경유 시간은 좀 짧게 갈 수는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확 떨어지지는 않고요. 네. 중국 항공사처럼 확 떨어지진 않고 뭐 태국 항공 같은 경우는 비쌀 때는 거의 비슷하게 뭐 90만 원까지도 올라가니까 보통 한 7, 80 정도 싸게 구매하면 그렇게도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 항공권은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시간도 있잖아요. 어떤 날짜에, 어떤 요일에, 어떤 시간 이렇게도 나오니까. 네. 이제 근데 교통편을 찾아보다 보면 네. 보통 언제 도착하는지도 찾아보게 되니까 네. 우리나라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시차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 같아요. 시간 네네. 차이. 왜냐면 이제 내려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새벽에 네. 도착하다 보면은 다시 네. 숙소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시차를 좀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시차도 사실 중요하죠. 언제 시간 도착해서 어떻게 이제 계획을 좀 짜야 되니까. 네. 네팔은 한국하고 시차가 3시간 반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팔이 한국보다 느려요. 3시간 반 느린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보다 3시간 반이 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방문하기 최적의 기간 뭐 10월, 11월 네. 얘기를 드렸었는데 뭐 9월도 괜찮아요. 9, 10, 11월. 중요한 거는 이때 가시면 되게 좋아요. 좋은데 네팔에 되게 큰 명절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이 명절을 피해서 가시는 걸 추천을 하거든요. 그때가 언제죠? 그때가 이제 더사인이라는 명절 기간이 있는데요. 이게 네팔도 한국이 음력 달력을 쓰는 것처럼 네팔도 네팔력이 따로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양력으로 몇 월 며칠이다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 이제 해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돌아오는 건데 올해 2019년에 10월 5일부터 9일까지래요. 네. 그래서 이 기간과 그리고 이 기간 뒤로 해서 10일까지는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여행 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이제 이 명절을 뭐 즐겨보고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한다거나 가게 문을 닫는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 기간 피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행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네요. 보통 이제 5일 동안이 이 더사인 기간인데
네팔 분들이 거의 이제 10일 가까이는 명절을 지낸다고 하거든요. 네. 그 대신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공공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명절을 제외하고는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네. 제가 짐을 싸려고 하면 네네. 가장 필요한 거 이제 네.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필요한 거요. 네. 가장 필요한 건 우리 오프닝에서 말했던 마음, 마음가짐. 마음가짐, 필요하고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가지고 가시겠죠?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를 가려면. 그렇죠. 이게 돼야 사실은 여행할 때 본인도 마음이 편해요. 맞아요. 자꾸 한국하고 비교하고 이게 뭐 불편해 힘들어 불만을 표출을 하면서 여행을 하면 여행답지가 않죠. 근데 지난 방송 들으셨으면 알 거예요. 뭘 가져가야 하는지. 혹시 카트만두에서 필요한 건가요? 맞습니다. 공기가 좀 다르죠. 네. 대기의 질이 좀 다른데 물론 한국도 요즘은 많이 써요. 맞아요. 네.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마스크. 네. 네, 꼭 가져가시면 좋을 것 마스크 같아요. 한국에서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스크가 재사용이 좀 힘들 만큼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염? 네, 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마스크 좀 여러 개 가져가시면 좋고 좀 이렇게 기관지라든지 예민하다 하시면 좋은 마스크들도 있잖아요. 네. 그 걸러주는 게 굉장히 기능이 좋은 마스크 가져가셔도 되고 혹시나 마스크를 못 챙기셨다 하시면 네팔의 약국에서도 쉽게 그 일회용 마스크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 1,000원도 안 됐던 것 같아요. 1,000원에 1,000원 안 됐던 것 같아요. 하나 사는데. 네, 그러면 카트만두에서 음. 꼭 안 가져가셨다면 구매를 하는 것도 네, 어렵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아요. 네, 흙먼지 마시지 마시고 없으시면 사세요. 약국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스크 달라고 마스크라고 하면 알아듣거든요. 영어도 잘 쓴다고 했던 것 네, 같은데. 약국이니까 더 잘 되겠죠? 네. 마스크 사는 사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마스크 꼭 사서 하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마스크 말고 또 필요한 거를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필수적인 거는 아닌데요. 네. 챙기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이제 마스크랑 연계해서 좀 이제 흙먼지가 좀 많다 보니까 안약도 챙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그리고 콘택트 렌즈를 꼈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할 때 그 흙먼지가 들어가면 정말 죽음보다 더한 고통. 눈물이 주룩 나고.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안약을 가져갔었는데 그게 큰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걸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휴지를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러니까 휴지 질이 조금 한국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네네. 여행용 티슈 같은 거 이동하실 때 가져가셔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용품도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크림. 선크림이라든지 혹시 조금 더운 그 기간에 가시는 거면 톳이나 그 모자 같은 거 네, 있죠. 네. 여행 모자. 네. 여행 모자 예쁜 거 아니어도 되고요. 등산할 때 쓰는 그 모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은데 근데 네팔에서 사실 캡 모자를 좀 잘 안 써요. 아, 우리 쓰는 그 캡 모자 있잖아요. 네네. 화장 안 했을 때 쓰는 거. 네. 볼캡 모자. 네네네. 그거 잘 안 쓰는 편이어가지고, 그거를 써도 되는데, 약간 눈에 띈다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참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고, 건조한 데다 햇빛이 강하기 때문에 낮에 돌아다닐 때는 쉽게 피부가 탈 수가 있어서 자외선 차단제라든지 이런 차단 용품을 좀 챙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군요. 그럼 여름에 굉장히 덥다고 더워서 눈물을 흘릴 만큼 요즘 떠라이 지방에서 네네. 네 그렇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름에 좀 잘 다녀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필요한 준비물 같은 게 따로 있나요? 계절마다 필요한 것들.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계절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참고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꼭 필수는 아니지만 음식 같은 게 예민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고 아무리 쌀밥을 먹는다고 하지만 반찬이라든지 이런 요리 방법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탈이 날 수가 있어요. 네.
뭐 외부에서 식당에서 사 먹거나 할 때 그럼 상비약도 좀 갖고 가는 게 좋겠네요. 네, 상비약 챙기셔도 되고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사실은 네팔에서 발생한 병에 대해서는 질병에 대해서는 네팔 약을 먹는 게 제일 좋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사실 저는 진통제 같은 건 가져가셔도 괜찮지만 약국이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셔도 되고 그래서 좀 뭐 배앓이를 한다거나 했을 때 좀 탈수 증상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포 땡땡 있잖아요. 라라라라. 배탈나면 먹는 그 이온 음료. 이온 음료 그 가루가 있어요. 파우더 가루가 있어요. 아, 그래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파우더가 인터넷에서도 주문 가능하시고 뭐 큰 마트 가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배앓이 했을 때 그냥 물만 마시면 힘드니까요. 그걸로 조금 이제 질병을 완치를 하는데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챙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디 나라 어느 나라나 갈 때 마찬가지긴 한데 이제 비행기 안에서 그런 비자 같은 거나 할 때 볼펜이나 사진 같은 거는 꼭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팔도 비자가 필요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증명사진 같은 것도 꼭 준비하시고 볼펜 준비하시고 뭐 없어도 빌릴 수는 있죠. 그렇죠. 저는 근데 제 양옆에도 없으셔가지고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다음에는 꼭 가져와야겠다. 가져오긴 했는데 캐리어 안에 또 넣어놔서 못 꺼내더라고요. 근데 승무원을 좀 찾지 않나요? 근데 그게 이제 항공을 한참 하다가 내리기 전에 잠깐 불을 켜서 모든 사람이 이렇게 비몽사몽으로 자다 깨서 이제 글을 쓴 거라서. 맞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 미리 한번 이거 작은 거지만 그 당신 되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핫팩을 좀 챙기면 좋다고 말씀드려서 좀 추울 수 있으니까 핫팩도 챙기시고 가능하시면 뭐 1인용 전기장판 얇은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거 말고요. 여행할 때 쓸 수 있을 만한 거 그거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추위 많이 타시면. 겨울에 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기장판 말이 나와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콘센트 그 전기 규격? 네, 그거 좀 걱정하실 텐데 220V 사용 가능해요. 그럼 변압기가 필요 없겠네요. 네, 변압기 뭐 있어도 나쁘지는 않지만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콘센트 모양이 다를 때가 가끔 있어요. 네. 근데 220V 그 콘센트 사용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와트가 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전기 쪽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뭐 충전하거나 잠깐 여행 가셔서 사용할 때는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셔도 되고 트레킹할 때는 뭐 롯지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때는 전기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럼 충전은 어떻게 하나요? 핸드폰 같은 거는? 그래서 보조 배터리 많이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그 히말라야, 그러니까 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광지가 아니라 히말라야 관광하실 때, 그 트레킹 하실 때 롯지에서 돈을 주고 충전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합니다. 네네네. 진짜 신기하네요. 네. 그 다음에 뭐 준비할 것들은 뭐 이 정도 있고요. 혹시 버스로 이동을 많이 하실 예정이시라면 이제 스킬이 좀 있으셔가지고 고급 나는, 여행자가 됐다면 나는 이제 버스로 룸비니도 가고 치뚜안도 갈 거야 이러신 분들이라면 귀마개를 챙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정말 시끄럽나요? 그게 네팔 분들이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네팔의 문화 같은 건데요. 그 버스 안에 계속 음악을 틀어줘요. 또는 이제 밤에 야간 버스를 타서 그 아침에 도착하는 그런 이제 오래 장시간 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밤에도 막 영화를 틀어주기도 하고요. 일부러 좀 시끄럽게 하는 건가요? 그게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용히 이렇게 가는 게 서비스잖아요. 맞아요. 다 조용하게 불 꺼주고. 그래서 네팔 같은 경우에는 물 나눠주고, 그리고 뭐 음악 틀어주고, 뭐 영화 틀어주고 하는데 그 음악 소리가 사실 한국의 그런 팝 가요 같은 게 아니라 네팔의 전통 음악 같은 좀 익숙하지 않은 음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잠을 자고 싶으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귀마개 꼭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귀마개도 가져가시는 거 좀 예민하다 하시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군요. 주현 씨가 잘 추천해준 덕분에
이제 곧 네팔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조금 음악 또 세롬 씨가 추천해준 오늘이 마지막 출연이신가요? 눈물이 나네요. 너무 아쉬운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마지막 세롬 씨 추천곡입니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인데요. 네, 여행 꼭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여행에 대한 노래를 가져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가져온 곡입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들어보겠습니다. 네,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오셨습니다. 이 음악은 정말 여행하면 생각나는 음악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표적인 여행 그 노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노래가 생각이 안 나셨다 하시면 자, 세대를 한번 좀 아니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음만은 청춘이라고 생각합시다. 자, 알아두셨죠? 네, 노래 정말 잘 들었고요. 좀 이어서 또 준비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하죠. 돈. 중요하죠. 여행할 때. 돈 진짜 중요하죠. 왜냐면 아까 말했던 뭐 교통편이나 이런 것도 다 돈에 관련돼 있고 네. 숙박도 돈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한 100루피 아까라고 하셨는데 네. 루피라는 단위를 쓰는 건가요? 맞아요. 아주 잘 알고 계시는군요. 네. 진짜 여행 갈 준비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뭔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네. 좀 조금은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네. 뭐 인도도 루피라고 하죠. 네네네. 같아서 루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환율은 다릅니다. 인도랑. 그래요? 네. 국가가 다르니까 네. 다르고요. 100루피 하면 약간 한국 돈으로 약 1,000원 정도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0을 하나 더 붙이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아도 그 정도로 계산하시면 대략적으로 좀 감을 잡으실 것 같아요. 그럼 한 평균적인 물가는 한국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되나요?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네팔 현지 물가 자체는 훨씬 저렴하죠, 싸고. 네. 근데 이제 여행하는 이제 관광객으로서 갔을 때 그 질이라든지 어떤 숙박 시설이라든지 물건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살고 있는 한국에서만큼 구매를 한다, 네. 뭐 숙박을 한다라고 하면 크게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장료를 외국인은 조금 더 받는다고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말했었죠. 그 사원. 네. 카트만두 사원이라든지 뭐 치트완을 간다든지 룸비니를 간다든지 어떤 유적지 방문을 할 때 항상 입장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들어간다, 새로운 것을 좀 보기 위해 들어간다 하면 돈을 일단 준비하시는 게 마음이 편한 거고요. 네팔 분들하고 이제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그것에 놀라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행 비용을 좀 이렇게 준비할 때는 뭐 비율 배분을 좀 해야 되잖아요. 나는 숙박에서는 얼마 네. 정도 쓰고 뭐 네. 뭐 식사는 어느 정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는데 네. 조금 어렵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그런지. 네네. 보통 이제 여행 비용을 사용을 할 때 이제 먼저 계획을 할 때 뭐 숙박, 그 다음에 식사, 네. 그리고 그 다음에 활동비.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네. 활동비와 그 다음에 교통비. 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실 내가 여행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 비율을 조금 먼저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숙박을 할 때 내가 그래도 좀 좋고 좀 안전하고 뭐 그런 곳에서 좀 자고 싶다, 서비스가 괜찮은 곳, 호텔에서 자고 싶다 하면 숙박에 조금 비용을 더 투자하고 다른 곳에서 비용을 좀 줄인다거나 네. 그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런 것 같아요. 막 저번 시간에 말씀했다시피 네. 뭔가 비행기로 이동하는 거랑 네. 뭐 그냥 버스로 이동하는 거랑 시간 차이는 있지만 돈의 그런 가격이 네. 생각보다 많이 차이 나서 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통 같은 경우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하느냐, 내가 조금 장거리를 갈 때는 버스를 탈 거냐, 이거에 따라서도 가격 차이가 좀 꽤 커요. 그렇죠. 국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버스랑 비행기가 이렇게 나뉘니까 네.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감을 잡자 이렇게 한다면 숙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격 비교가 가능하니까 게스트하우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네. 보통 이제 터멜에 있는 숙소를 잡으신다면 한국 돈으로 약 10,000원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그 기준으로 어느 정도 다 잡으실 수가 있어요. 게스트하우스는요? 네, 그래서 10,000원도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도 구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좀 저렴한 여행을 하고 싶다, 비용을 좀 적게 사용해서 하고 싶다 하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 숙소에서 식사 해결이 가능한가? 네. 내가 음식 재료를 사와서 뭔가를 해 먹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보거든요. 네. 어차피 숙소가 저렴해도 밖에서 나가서 사 먹는 돈이 또 꽤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의 음식까지 다 조리가 가능한 그런 게스트하우스, 깨끗한 게스트하우스를 잡는 편이에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식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관광객분들이 그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그렇게 맞춰서 먹으려고 하면 한국 돈으로 한 5, 6천 원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한 끼에. 네. 물론 한국보다 저렴하지만 물가가 저렴한 나라인 것 치고는 싸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네팔 현지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뭐 식사를 하신다, 뭐 달밭을 드신다거나 하루 달밭 한 끼는 반갑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뭐 200루피에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약 2,000원에서 2,500원 정도도 충분하고 네. 조금 저렴한 식당 같은 경우에는 뭐 150루피에도 달밭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곧 네팔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좀 고민이 되는 게 나 네팔 여행 갔다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념품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기념품을 사올 만한 게 뭐가 있나요? 사올 만한 것들 이제 제가 여자기 때문에 제 또래의 여자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때 가장 많이 사오시는 거는 그 화장품 종류거든요. 네. 우리 이거 땡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땡 라야. 아니 히말라야는 원래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을까요? 지금 국장님이 듣고 계실까봐 무섭습니다. 아무튼 네팔의 그 제품들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뭐 립밤이라든지 수분크림 유명하잖아요. 그 회사의 제품들 좀 싸게 구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립밤이 한 3,000원, 3,500원 정도 한다면 같은 제품인데 네팔에서 한 500원이면 살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래서 립밤 같은 경우에 또 선물하기도 괜찮아서 더 많이 사오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제가 수공예로 만든 가방 같은 것들 있죠. 저도 수공예가 많이 발달돼 있나요, 네팔은? 발달이 돼 있다기보다도 이제 여자분들이 그런 직업을 활용을 할 때 있어서 많이 이렇게 일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뭔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래서 저도 지금 가방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팔에 사온 거거든요. 근데 질이 되게 좋아요. 튼튼하고 예쁘고 그래서 터멜 시내에도 파는 가게가 있어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도 않거든요. 뭐 제품이 되게 다양해요. 뭐 스카프도 많이 사와요. 스카프는 여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선물하기. 캐시미어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캐시미어도 뭐 가격에 따라 질은 좀 다르긴 하지만 캐시미어 스카프도 많이 사고요. 그렇군요. 뭐 다른 걸 또 사올 만한 게 있나요? 뭐 또 커피도 많이 사오시는 것 같아요. 그 원두 재배를 해요, 네팔에서도. 그래서 히말라야 자바 카페라는 그 카페도 굉장히 유명해요.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더 커피라고 공정무역하는 카페가 있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뭐 원두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뭐 요즘에 되게 유명하잖아요. 소금, 히말라야 소금. 소금이 유명해요? 요즘 되게 히트더라고요. 그렇군요. 히트다 히트. 그래서 히말라야 소금도 제 또래는 아니지만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도 많이 구매하시고 뭐 그렇죠. 그 외에는 또 이제 반입 제한 품목에 해당이 되긴 해요. 그래서 현지에서 뭐 드셔보셨으면 하는 건 야크 치즈도 괜찮고요. 그건 이제 한국에 못 가지고 들어온 건가요? 유가공품이기 때문에 소량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가져오세요라고 선뜻 추천을 못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먹어보고 오는 걸로.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좋은 치즈를 잘 구하셔가지고 드시면 너무 맛있어요. 감자에다 같이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어떻게 같아요. 알고 계시지? 그거 얘기하려고 했거든요. 정말요? 감자랑 그 치즈를 같이 구워가지고 먹으면 그 야크 치즈 특유의 그 노릿노릿한 냄새와 그 고소함과 짭짜름함과 너무 맛있어요. 약간 체다 치즈 같아요, 느낌이. 아닌가요? 체다 치즈랑 비슷할 수 있죠. 정말요? 네, 한데 좀 다르고 덩어리로 크게 있으면 썰어서 먹는 거죠. 너무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거는 이번에 가면 꼭 추천합니다. 먹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야크 치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다 물어봤는데 궁금한 게 이제 치안에 대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여자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 갔을 때 치안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이것만은 조심해라 이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맞아요. 사실
뭐 좋은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해드렸지만 여행은 경계하는 것도 경계라기보다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예요. 안전하게 잘 갔다 와야 되잖아요. 안 오시면 안 돼요. 다시 와야 돼요, 한국을. 그렇죠.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비흡연자의 경우에는 네네. 조금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조심한다기보다도 네팔은 사실은 팀 문화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뭐 트레킹을 했을 때 뭐 고생을 했으니까 같이 이동했으니까 이제 팁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뭐 괜찮지만 어느 정도 주는 건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팀 문화가 없어요. 한국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럼 숙소에도 팁을 굳이 두진 않는 건가요? 굳이 저도 뭐 팁을 주지는 않았어요. 게스트하우스라서 네. 줄 건 없는데 그래서 뭐 그거야 마음 따라서 줄 수는 있겠지만 팀 문화가 없으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또 너무 많이 줬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다음 여행자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맞아요. 해요. 그 팁을 계속 이렇게 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다음에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GDP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다 보니까 어떤 동정심 같은 거를 느끼실 수 있어요. 아이들 볼 때, 네. 조금 가난한 아이들 볼 때, 근데 아이들의 적선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물건을 갑자기 준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네팔 아이들한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여행자들이 와서 돈을 이제 쉽게 주다 보니까 이제 좀 맞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행자들이라는 게 아이들한테 어떻게 교육적으로 보여지느냐. 여행자들을 볼 때 나한테 뭐 물건을 뭔가를 주는 존재다, 라든지 좋지 않으니까요. 뭔가 이렇게 주는 것에 있어서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하시는 거지만. 그렇죠. 그건 다른 나라에 조금 저희보다 조금 더 GDP나 이런 게 낮은 국가들은 네네. 조심하라고 저도 들은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치안에 관련된 이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누군가 와서 여러분이 외국인이게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요. 네. 일단 그 비즈니스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가이드를 해준다거나, 어디에 뭔가를 소개시켜준다거나, 먼저 나에게 돈을 쓰게끔 다가오는 사람들, 이걸 사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네팔 사람들끼리 일상생활할 때 그 정도로 구걸하는 일이 없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 문화가 낯설고 좀 가난한 나라다 이런 인식이 있다 보면 진짜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주지 마세요. 조심하시고. 네. 그리고 뭐 가이드라고 해서 또 거기서 뭐 인증받은 그런 가이드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관광지에서도요. 거기 카트만두에 딱 내려가지고 와서 나 가이드인데 해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사원을 갔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뭐 사원이나 뭐 박터프루 뭐 광장에 갔다. 라거나 네. 그럴 때 이제 접근을 해와요. 내가 네. 가이드를 해줄 테니까.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너무 필요해 해서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인증된 가이드가 아니라는 거 네.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리 알아보고 이제 네. 선택을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 만약에 거기 가서 선택을 하더라도 사람을 잘 보고 이제 정말 진짜 이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도움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팔 여행의 팁이라기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행하실 때 팁인데 제가 네팔에서 2달간 혼자 여행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데 잘 여행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네팔 사람들이 정이 많고 온순한 편이에요. 근데 그거를 믿고 무턱대고 이렇게 마음을 놓는다기보다도 사람을 교류를 하고 관계를 할 때 있어서요. 내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그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호의를 베푸실 수도 있지만 그럴 때는 먼저 경계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보는 그 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요청할 때도 뭔가 제복을 입은 사람이라던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조금 세워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을 선택해서 다가가고 항상 경계하면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닌 거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라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의심을 긴장을 너무 늦추지 않는 것도 좋은 여행을 하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긴장을 놓치지 않는다고 해서 좀 생각해봤는데 그 저번 시간에 네팔은 신호등이 거의 없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건널 때 좀 감으로 건넌다고 하셔서 좀 교통사고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여행할 때 치안보다 교통사고를 더 많이 걱정하고 갔거든요. 왜냐하면 그 교통 상황이 어떤지 제가 알기 때문에 뭐 횡단보도야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팔 사람들 뒤에 붙어가지고 잘 건너시면 되는데 또 경찰이 있는 곳을 가셔가지고 건너신다거나 근데 버스로 이동할 때 특히 교통사고 같은 부분은 안전벨트를 안 하는 나라거든요, 네팔. 네, 그래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약간 혼잡함도 있고 체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주의를 하셔서 이동하실 때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꼭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뭐 다른 거 조심해야 될 거 있나요? 다른 거 조심한다기보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물 맞아요. 되잖아요. 다른 나라는 물은 진짜 항상 마셔야 되잖아요. 저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물인데 다른 나라 가서도 그 물을 틀었는데 굉장히 이건 절대 못 먹는 물이 나오길래 물을 크게 하나 사갔거든요. 네네네. 페트병을. 그래서 그거 가지고 며칠 썼던 것 같아요. 네팔도 그래요. 네팔도 석회수라서요. 특히 뭐 씻을 때는 괜찮은데 양치할 때 전 양치할 때도 될 수 있으면 그 물을 사서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조리할 때도 수돗물 사용하시지 마시고 수돗물이 아니겠죠? 정화된 물이라기보다 아무튼 요 조리를 할 때도 물을 사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맞아요. 한국인은 좀 그런 깨끗한 물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걸 먹고 좀 탈이 날 수도 있고 해서 물을 꼭 사서 먹는 걸 추천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물 사서 드셔야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 와이파이 안 되면 고통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큼 빠른 나라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대체적으로 관광지에서는 잘 되기는 하지만 한국만큼의 속도를 기대하시지는 않겠죠? 그렇죠. 여기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그 정도는 기대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와이파이 대부분 잘 돼요. 호텔이나 숙소나 뭐 관광지 가셔서 잘 잡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화 사용하실 때 개인적으로는 조금 길게 만약에 일주일 정도 그 정도 또는 그 이상 기간을 잡으셨다면 저는 유심을 새로 사서 쓰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공항에 가면 카트만두 공항에 있나요, 그게? 네, 그 공항에서 짐 다 찾고 나오는 그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위치에 차를 타기 바로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심을 사는 게 비싸지 않거든요. 심을 사셔서 쓰시면 되고 이때 사진이 필요하니까 사진 준비해 주시고 심 같은 경우에는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에요. 내가 뭐 100루피, 100루피, 500루피면 500루피 뭐 그냥 일반 슈퍼마켓 조그만 슈퍼마켓 가서도 충전해달라고 하면 충전 다 해주거든요. 교통카드 같네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절약하면서 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서 조금 내가 길게 간다 하시면 전화는 100루피면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 통화량까지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을 사용하시면 좀 금방 쓰긴 해요. 그래요? 네. 사실 근데 네팔에 가셔가지고 전화를 많이 사용한 일은 거의 없어요. 맞아. 인터넷이 가장 더 중요하죠. 보통 이제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구글 지도 같은 거나. 네. 지도라든지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네팔에 있는 전화를 가지고 한국에다 전화를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으니까. 아니 근데 네팔에서 네팔 사람에게 그 숙소를 물어본다던가 그 게스트하우스 주인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는 가끔 있을 것 같아서. 네. 가끔 사용
사용하는 정도면 100루피 정도면 충분해요. 근데 제 생각엔 처음 가시 500루피 충전을 하셔가지고 인터넷 잘 쓰시고 네. 그 정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팔 여행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1회부터 3회까지요. 여기네모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세롬 씨 어떠셨어요? 네, 저는 이제 3회차나 벌써 나왔는데요. 네. 이제 정말 네팔 여행을 꿈꿀 만큼 네팔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요. 네. 기회가 된다면 또 나오고 싶은데 벌써 끝나버려서 조금 아쉽네요. 세롬 씨가 네팔에 빨리 다녀오셔서 네팔 여행 후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때 다시 출연시켜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언제든지 오세요. 세롬 씨랑 같이 네팔 여기네모 방송을 1회부터 3회까지 진행을 하고 여행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됐을 거예요. 저도 많이 도움이 됐으니까 네. 같이 들었던 청취자분들도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와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던야반. 네, 여기네모 앞으로 또 한국인에게 낯선 지역, 또 다문화 가정, 네팔의 역사와 문화 등 다양하게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네팔인 게스트를 통해서 듣는 네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네팔을 이야기하는 방송 여기네모 DJ 서퍼나 그리고 게스트 김세롬과 함께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던야밭. मागी हेर तिम्रो लागि सारा खुसी सुम्पिदिन्छु आए जति बाधा बन्धन तिम्रै निम्ति सहिदिन्छु सारा संसार भुलाइदिन्छु एक्लो हुँदा तिमीलाई आड दिने मै त हुन्छु आँसु पुछि तिम्रा प्यार दिने मै त हुन्छु संसार भुलाइदिन्छु म त्यागिदिन्छु म भुलाइदिन्छु म तिम्रो लागि सारा संसार भुलाइदिन्छु तिमीसँग यात्रा गर्न चाहन्छु तिम्रो जीवनलाई सिंगार्न चाहन्छु तिमीसँग यात्रा गर्न चाहन्छु तिम्रो जीवनलाई सिंगार्न चाहन्छु
सुन